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28사단 소속 관심명사 2명이 또 자살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살 동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죽음과 군대 내 정신적, 물리적 폭력이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관측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일병 사건과 이들 관심 문제, 병사 문제 때문에 28사단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비단 28사단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병들의 숫자에 연연하는 군 조직이 하루빨리 하이테크 군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군 입대 연령 젊은이들 가운데 91% 정도의 숫자가 군에 가는 현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듯 군 입대 연령 젊은이들 중에 대부분이 군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 군 입대 부적절 젊은이들도 어쩔 수 없이 군에 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군의 체제의 개선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병사의 숫자에 의존하는 군이 아닌 하이테크 기술로 무장한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남자네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세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13일이죠. 네. 그죠? 13일의 금요일이 아니고 13일의 수요일입니다. 근데 요새는 진짜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 사건 터지는 거 보면 매일매일이 13일 금요일 같아요. 정신없죠. 예. 네. 자,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네. 오늘 69주년 광복절 이틀 앞두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이라 좀 기다리는 날인데 예. 오늘 카피도 좀 밟지 못합니다. Wag the dog인데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 속담도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있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오늘 이제 어떤 뉴스가 과연 꼬리가 개를 흔들고 있는가? 국회 본회의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요. 예. 원포인트냐, 뭐 세월호 특별법 혹은 민생 현안 다 물 건너갔습니다. 네, 내일은 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언제 열릴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은 이제 표류, 대치, 파행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열린다면 아마 국민들은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철피아, 철도 마피아로 3표 ENC라는 회사를 통해서 비자금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예. 또 어제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서 14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무슨 조사 과정에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본인은 뭐 전면 부인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오봉회 관련 이제 입법 로비 혐의인데요. 그 야당 중진이죠. 신계륜 의원, 그 외에도 김재윤 의원, 신용학 의원,
여러 명이 참여했는데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친목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 의원은 이 걷기를 좋아해서 걷는 모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야당 의원 3명은 김 이사장에게 돈을 받고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라는 이름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준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 건데요. 예. 왜 이런 법 개정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이 출두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신 의원은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제 500개 내외의 직업학교가 있는데 이 해당 입법 하나로 단 하나 하필이면 서울종합예술학교만 직업을 빼고 실용을 달 수 있도록 됐다고 하는데 이게 예. 어떤 소신과 아니, 철학인지 지금 궁금한 거죠. 하거든요. 900개의 직업학교 중에서 다 직업을 빼게 됐습니다. 서울 이중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기사에는 김성태 의원이 이제 저희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셨군요. 예, 900개 중에서 900개가 예. 전부 빠지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그게 네. 팩트면은 네. 이제 신계륜 의원의 말은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어제 기사까지 본 거로는 지금 하필 서울종합예술학교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이제 전원이 돼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니 근데 그 보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더 잘 알아본 보도가 돼야 된다라고. 그거는 알고 확인해서 있습니다. 팩트가 그러면, 잘못됐으면 바로 또 수정해 드려야죠. 그렇죠. 이건 보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근데 검찰은 어쨌든 이 대가로 입법 로비의 대가로 신 의원의 경우에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현금 인출기에서 목돈을 찾는 신 의원실 보좌관 내 CCTV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전원되고 있어서 이게 혐의 입증을 좀 자신하는 쪽이고요. 어제 조사가 워낙 고강도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또 검찰 측의 후속 발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뉴스는 없습니까? 추가 뉴스는요. 지금 이것이 뭐 신계륜 의원만의 문제냐, 예. 조현영 의원만의 문제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민의의 전당 의회 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지금 비리와 연결된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냐 안 열리냐 이제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법안 처리도 문제지만 이게 열렸을 경우에 방탄국회라고 부르는 국회가 될 소지가 있다. 예.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 관련해서 보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재헌의회 이후에 이 52건의 체포동의안이 들어갔었대요. 근데 이 중에 불과 처리됐던 것은 11건에 불과하다. 예. 근데 초기 7건은 이제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예. 국가보안법 관련이라든가 부정선거 관련이었고요. 예. 1995년 이후에 4건은 개인비리 혐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로 이제 엊그제 2심 판결에서 유무죄가 섞여 나와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 혐의로 작년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는데 그게 9월 4일이었으니까요. 약 1년 전이었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지금 다 손 놓고 있는 마당에 예. 자신들의 특권, 기득권 지키기에만 만약 꼼수를 부린다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웩더독, 이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 부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우리 국민들은 이걸 다 굉장히 특권, 기득권 싫어한다. 이것을 의원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군 문제도 말이에요.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도 지금 웩더독이죠. 예. 아까 말씀 오프닝 때 주셨습니다만 저는 제일 좀 황당스러웠던 것이 이 전군이 업무를 중단하고 이 북한이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미디어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예. 이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한 날 이제 모 대령이 예. 윤일병 사건이 마녀 사냥이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는 날 예. 군이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거 미디어의 이 과도한 행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사고 방식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국군 양주병원장 이모 대령은 바로 보직 해임이 됐습니다. 28사단 소속 병사들 휴가 나와서까지 지금 이 죽음 자살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이 악순환이고요. 저는 이 국방과 안보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내부가 군 조직 내부가 좀 이 심리적으로 너무 고여서 썩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다 풀어 해칠 방안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네. 이걸 풀어야지 더 국방 안보가 그럼요. 강건해지는 거죠. 그럼요. 이게 예. 지금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식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면 또는 죽진 않아도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되는 어떤 가혹행위 또는 학대 이런 것에 내몰린다면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상황이죠.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1%거든요. 지금 이제 군입대 연령 젊은이들 이게 그렇죠.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 94%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 상황이니까. 이게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수한 병력을 뽑아가지고 그 우수한 병력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가게 됐을 경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하이테크 이런 것들 군으로 그래서 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병력 숫자에 의존하지만 말자 이 얘기가 맞습니다. 예. 수뇌부의 이제 개혁, 혁신, 그럼요. 그게 첨단적인 필요하죠. 사고, 도입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근데 그 웹도독 관련 노래가 있나요? 웹도독이라는 노래가 팝송에 많은데요. 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노래 하나 골랐는데 사실 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비유에도 동원되고 상복에는 불안이 들었고 걔는 욕에도 쓰이고요. 인간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죠. 예. 애견 키우시죠? 아, 그럼요. 네, 뚜띠 아빠로 예,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뚜띠 아빠입니다. 네, 요즘 애견이 야, 너무 우리 많은데. 뚜띠보다 방송 탔나 이거? 예. 그래서 이게 개들에게 미안해서요. 예. 좀 우리가 훈훈한 노래 들으면서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프란다스의 개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길게 어딘가 술을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같은 아쉬와 함께 걸었나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논의 결정 파장이 상당합니다. 당장 오늘 열리기로 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새정치연합의 기존 협상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새누리당의 입장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요새 여러 가지로 참 좀 싱숭생숭 하시겠어요. 어제 있었던 긴급 최고위원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제 오전에는 먼저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여야 협상안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명백히 협상 파기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고 또 어떤 여야 간의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강경한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추후에 어떤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헌정 질서 또 법체계 사법 질서를 물랑케 하는 어떤 내용의 협상도 응하지 말 것을 아울러 당부하는 내용도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야당에 대해서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 근데 사법 질서를 물랑케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수사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제 야당에서 요구한 것이 당초에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출범할 진상조사위원회 자체에 수사권을 주자 또는 유가족이 말하듯이 기소권을 주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야당이 모두 결국은 철회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한다라는 기본 방침으로 여야 합의에 이르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가 그것은 현재의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나라 헌정질서 또 법질서에 의하면 결국에 이제 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예. 특별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그 협의체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야의 합의로 지난 6월 19일 날 발효된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원칙을 훼손하면서 특정 정파 또는 유가족, 피해자 유가족에게 특별검사의 어떤 지명권을 준다고 하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임명된 특별검사가 유가족의 대리인이 수사를 한다든가 또는 특정 정파의 어떤 지명을 받은 사람이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공정한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검사의 어떤 지명을 유가족에게 준다든가 또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준다든가 또는 그 야당에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것은 우리 당내의 확고한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었고 또 우리 당의 중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에 이르렀고 야당도 이 점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수긍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들고 와서 폐기하고 새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당이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여야 협상 과정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깊은 대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두 양자 간에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극단까지 양보를 해서 만든 합의 협상안입니다. 예. 박영선 대표님께서 무슨 이 내용을 모르고 협상을 했다든가 또는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충분히 그 양보할 수 있는데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결국은 그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또는 현행 헌정 질서에서 허용 가능한 모든 사안을 양당에서 전부 양보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만든 협상안이고 합의 아닌데 그것을 송두리째 파기해버리는 것은 결국은 협상에 이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부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요. 우리 당은 투톱 체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일정, 국회 운영 또는 대야당 협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소관이고요. 예. 당대표는 당의 인사 재정, 조직 문제를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자신의 소관 사안으로 문제를 진행해 왔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분도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로서는 당의 어른이니까 자신의 의견을 한번 제의에 보신 그런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상 과정에는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주위에서도 온갖 그 어떤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 중에서도 고위직에 있는 분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은 수없이 많은 어떤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솔깃한 제안도 있지만 그것은 협상 당사자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지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의 어떤 제안으로
주위에서의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또 그 제안이 얼마나 진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안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꾸 그 문제를 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선의로 좀 말씀하신 것을 너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들었다면 그러면 지난 협상 과정에서 그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을 텐데 결국은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협상안 타결이.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옛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 협상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전부 녹여서 이 협상안에 이르렀던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협상 전체를 깨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세월호 이 특별법 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정국이요. 이 정국이 계속되면은 지금 사실 국회에서는 계류 중인 법안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회의 만일 못 열리게 된다면 이런 이 법안들은 계속 계류 중이고 특별법 가지고 지금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뚫어야 돼요?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그 민생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고 또 비정상화 정상화를 위해서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여러 조치가 있고 그것이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야당이 지금 여야 간에 원내대표가 협상한 내용 그래서 합의하여 합의문을 작성하고 대회에 공포하고 그것이 또 협상이 잘 되었다고 유가족까지 설득하다가 실패한 이런 상황을 직시한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대로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그리고 지금 쟁점이 없는 민생 현안 법안은 빨리 처리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지 아니하면 모든 의안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국민에 대한 이 도리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지금까지 헌정 질서를 좀 원활하게 유지해오던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은 계속 논의해 가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국회를 가동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열릴 거라고 보세요? 야당이 지금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7월 임시국회가 8월 19일까지인데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계류 중인 나머지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만이 합니다. 특히 하다못해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변경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도 다시 잡고 또 여야 간에 분리국감을 결의하고 지금 국정감사를 정부 차원에서 8월 27일부터 진행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거기 매달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까지 보이콧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관련되는 국회법 개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의총 열리죠? 새누리당도. 그죠? 예, 오늘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 어떤 의원이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과정도 보면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여야 협상한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독소조항이다, 위헌조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모두 우리 원내대표께서 설득하고 다독거려서 이 협상안에 이르렀는데 이제 협상이 파기되었으니 그런 의원들이 또 가만히 계시겠는가. 우리 당내에도 참
좀 걱정스러운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눈으로 우리 야당을 볼 것인가 생각하면 야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전체가 이 매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일을 우리가 벌이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셔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유가족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그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그렇게 매듭 짓고 또 그 배상 문제도 함께 좀 처리를 해달라. 더 나아가서 지금 피해자 유가족들의 그 삶이 정말 그 힘들고 고달프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게 뭔 짓이냐라고 강력히 꾸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어떤 외부의 어떤 시민단체 분들이 또 가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악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흥정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고 유가족의 뜻을 받드는 그런 측면의 세월호 특별법이라면 여야 간에 예. 이렇게 지금 끌고 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노웨이 아웃 출구가 보이지가 않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왑스. 슈왑스. 차 안에서 먹고 또 마셔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베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 상쾌한 드라이브 베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베브리즈 차량용. 예,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을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아침. 예, 제가 방금 전에 2부의 야당 입장 듣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부에서 야당 입장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지금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순서 시작하죠.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부르는 닥터, 그때 닥터 앤 닥터.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7 곱하기 100은 설레임, 7 곱하기 100은 사이다, 7 곱하기 100은 월드컵. 자기야, 7 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까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 다 700원이라고. 우와.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하죠.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참 발음이 어려워. 판 마르베이크 감독. 예? 네. 아유, 이게 이렇게 발음이 힘들어서. 근데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모양이죠? 그죠? 네. 지금 공식 발표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날 것 같은데요. 일단 네덜란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마치 한국 감독이 된 것처럼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네덜란드 언론하고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젊은 팀이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피파 랭킹은 56위인데 벨기에와 같은 팀을 상대했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서 8회 연속 진출한다는 그런 점을 보면은 한국 축구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게 한국 축구가 너무 좀 밋밋한 플레이만 한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대담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나름의 조언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 만났는데 매일 연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대한축구협회도 알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데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아마 돈 문제보다는 한국에 머물기보다 유럽에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 10명인데 그 선수를 내가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핀베베 감독, 이전에 이제 우리 대표팀 감독을 했고 네덜란드 출신 이 감독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스이딩크 감독이나 아드버 감독 시절에는 한국을 2주만 비워도 한국 팬들이 난리를 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니까 돈이나 이런 거보다는 판 메르베이크 감독이 뭐 휴가라든지 네덜란드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줄 수 있으면 줘야죠. 우리 팬들이 좀 이해를 좀 해줘야죠. 네. 네. 그리고 어제 프로야구에서 기아가 4연승 거뒀다고 그러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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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진입의 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기아가 NC 다이노소스하고 홈 경기에서 양현종이 호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1로 승리를 했고요. 최근에 6연패에 빠지다가 4연승 계속하고 있고 기아가 7인데 지금 4위 롯데하고 게임차가 2경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직도 4강 진입의 꿈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넥센 히어로즈는 롯데를 꺾고 2위자를 유지했는데요. 홈런 선두 박병호죠. 그저께 홈런을 치고 어제도 또 하나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 37개 쳐서 올 시즌 97경기 만에 37개. 37개는 지난해 박병호가 한 시즌 친 최다 홈런이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한 40여 경기 남았으니까요. 홈런 한 50개 가까이 접근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군대 내 인권 문제에 물꼬를 틀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위원회가 어제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혁신위원회에서 병영생활과 환경개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28사단 방문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8사단 쭉 둘러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정말 그 백투더 퓨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1970년대 초반 한 예. 73년 4년쯤에 시골에 살던 우리 마을에 예. 이발소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의무대가. 정말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데가 다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악했고요. 그런 이제 열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제 2005년, 2006년도에 국방계획 2020이라는 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방계획 2020이 이제 육군병력을 한 38만 명으로 줄이면서 여러 부대를 해체를 하는 겁니다. 근데 28사단이 그 국방계획 2020에 의해서 해체되는 부대예요. 28사단이 대부분은 이제 해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를테면 2026년도에 해체가 되는데, 해체가 될 거니까 시설 개 보수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나중에는 한 2026년 되면 이제 철거를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6년경부터 예. 지금 벌써 이미 한 8년 지났잖아요. 예. 8년 동안 거의 뭐 시설 개보수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고요. 또 이것이 앞으로 12년 동안 더 시설 개보수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예.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이 삶의 질이 이건 이게 정말 외아들로 자라면서 아주 좋은 침대에 이렇게 살다가 그런 곳에 갔을 때는 이것은 문화적인 충격이 이런 말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화장실이나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열악한 모양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문반도 그렇고요. 네. 예. 그 부대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셨죠? 이제 유일병 소속 부대원들과는 일부러 저희들이 대화를 좀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언론도 엄청나게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유일병 소속 부대원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요. 표정들을 보니까 너무 위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대화 시도가 오히려 저들에게 좀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28사단은 이렇게 좀 보는 것으로 인접 부대인 26사단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탄약 부대 이런 곳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죠. 그렇군요. 26사단은 28사단보다 조금 낫던가요? 어떻게 분위기나 이런 게요? 26사단은 이제 기계화 부대입니다. 전차, 장갑차 이런 거로만 이루어진 부대인데요. 이제 26사단에서 식사를 하고 그가 다 대화를 나눴는데 불시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유일병 사건과 또 어제도 사고가 있었고 또 그저께도 사고가 있었고 계속 지금 예리한 사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나 또 정원 교육을 아주 철저히 파악했죠. 정말 저희들은 불시에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병사들이 너무 대답을 잘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잘하는 것이 어떤 지휘관들이 봤을 때 잘하는 대답이라고 느껴지는 대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잘 지내고 있다, 전혀 문제 없다, 부탁하고 행위 받아본 적 없다, 본 적도 없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좀 대규모의 그런 방문단이 갔기 때문에 그런 정말 마음속에는 내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신 대표님이 보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군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신고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의식이요? 네네. 예. 이제 우리가 살면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고자질하면 나쁘고 비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배워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신고라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고 나를 위한 고자질이 아니고 우리 공익을 위한 신고다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맞았지만 이것을 신고함으로써 우리 군 전체, 우리 사회 전체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익적 의식과 명예심을 신고자에게 심어줄 어떤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을 본 사람, 목격자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인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계도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제하는 어떤 제도로 그것을 끌고 가서 이를테면 우리 안전띠 미착용처럼 10년 전만 해도 안전띠 잘 안 맸잖아요. 예.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요즘 안전띠 열심히들 다 매시니까 그것을 또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했죠. 즉 군대에서의 신고도 좀 강제해서
처벌 조항을 좀 만들고 또 신고를 해가지고 뭐 그것이 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든다면 상도 주고 뭐 군인들에게 제일 큰 상 포상휴가거든요. 예.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포상휴가도 주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공익에 해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이어간다면 신고 의식이 문화적으로 싹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도 91% 되는 군입대 연령 젊은이들이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비율이 조금 낮아져야지 군에 가서는 안 되는 젊은이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군에 있는. 맞습니다. 예. 그거 네. 어떻게 보세요? 10년 전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단 20에서 25세 정도의 입대 장정 나이죠. 예. 나이가 한 50만 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35만 명입니다. 한 해. 예. 그러면은 만약에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이라고 봤을 때, 2년이라고 봤을 때 젊은이들 전부 100%를 데리고 오면 70만 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의무경찰 가죠, 공익근무요원 가고, 뭐 의무소방 뭐 이런 데로 가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유학을 가서 늦게까지 또 유학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의무법무병 한 50만 명을 맞추기 위해서 육해공이 91%의 젊은이들을 군대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전에 저희들이 군대 갈 때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만 해도 현역 입영률이 46%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91%고 그때는 선택의 폭이 넓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었죠. 예. 그리고 2022년, 불과 2022년이 되면 98%가 군대를 가야 돼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병력 수를 확 줄여서 예. 군대에 갈 사람을 적게 뽑아가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병력 수를 줄이면은 전력을 크게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이테크 군으로 거듭나야죠. 네. 그런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뭐 우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엄청나게 많은 예산 투입이 힘들다면 병력 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력을 맞춰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저는 주장하는 것이 24개월로 환원한다면 연간 한 6에서 7만 명 정도의 여유분이 생겨요. 그러면 연간 6에서 7만 명 여유분이 생기면 이를테면 지금 육군에 오면 관심병사 4만 5천 명, 정신질환자 2만 6천 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임모병장이 22사단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켜서 5명을 살해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윤일병은 또 맞아서 가혹하게 죽었죠. 예. 또 이렇게 또 때린 사람 있죠. 또 어제 또 자살했죠. 이런 사람들이 정신이 조금 취약한 사람들이 군대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필터링 할 수 있게 여유분을 가지자. 그래서 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입니다. 그들의 당선을 위해서 오직 국민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또 18개월까지 줄인다 그러죠. 18개월 줄이면요. 한 달 줄이는데 2만 명씩이 또 날아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심병사 10만 명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4개월로 환원해서 대폭적인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다면 24개월로 환원해서 좀 이런 취약한 사람들을 근데 안 올 수 있는 여유분을 좀 가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어제 거기도 다녀보시고 좀 더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허구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파노미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로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